위장. 톡이요. 그 다음에 엉덩이. 엉덩이는 위장을 의미해요. 위장. 예. 그래서 옆구리가 안 좋은 사람, 옆구리가 아프거나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 하다? 예, 비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옆구리살이 늘어지는 사람이 비장이 강한 걸까요? 약한 걸까요? 약한 겁니다. 오히려 옆구리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비장이 약화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옆구리 늘어진 사람일수록 세균 감염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옆구리가 바짝 붙은 사람은 예, 허리가 짤록해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반대예요. 너무 강한 예,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혈구 양이 많아가지고 오는 대로 족족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옆구리가 늘어진 사람이 백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옆구리가 너무 없는 사람이 백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응? 아니 날씬하고 이쁘고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백혈병 걸려? 뚱뚱한 사람 백혈병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른 사람이 걸리는 거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백혈병 걸린 사람들. 예. 뚱뚱한 사람은 절대 백혈병 안 걸려요. 예. 뭐가 와요? 대신에 다른 게 오는 거예요. 다른 게. 근데 마른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것 중에 백혈병이라는 것은 옆구리가 짤록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이 있죠. 예. 무릎은 예. 방광을 의미합니다. 방광. 그 다음에 발목은 예. 신장을 의미하고요. 발은 예. 체액을 의미합니다. 체액. 자, 혈액과 체액은 다른 거예요. 수분이라고 하는 우리 침, 눈물, 예, 뭐 이런 것들이 체액의 개념이고 혈액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뭐 그걸 같이 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나눠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적인 개념으로. 그럼 무릎이 시리다, 무릎이 아프다 둘 중에 하나죠. 무릎이 나는 바람이 슝슝슝 들으면서 무릎이 시려. 또는 무릎이 저리저리 하면서 아파, 통증이 있어. 이게 둘 중에 관절염이냐 또는 관절에 물이 차느냐 둘 중에 하나죠. 물이 차는 것은 과잉 공급이요. 예, 염증은 수분이 고갈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관절염 걸리는 거 해결하는 거는요. 누워서 껌 먹기예요. 아니 껌이라네. 떡 먹기. 응? 껌이 왜 나와? 자, 누워서 뭐 한다? 떡 먹기라는 거. 예. 무릎에 물 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살아왔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안 하게 하면 되잖아. 그쵸? 제가요, 이렇게 SNS 하다 보면 지인들이 보면 가끔 보면 이런 증상 저런 증상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몸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저는 물어보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절대 대답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내 아는 분이 올려놨더라고. 맛을 볼 수가 없대. 맛이 안 느껴진대. 예? 소금을 그냥 맨으로 먹어도 짠맛을 모르겠대. 예? 매운 거를 그렇게 그냥 대도 모르겠대. 그 뭐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맛을 느끼는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신경계가. 그쵸? 간담이 다 죽은 거예요. 자, 맛을 못 느낀다라는 사람들이 잘 나오는 병이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경화, 간염 등등. 예? 간담이 왜? 자, 맛을 본다는 것은 실행하고 시도하는 거와 같아요. 뭔가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작업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뭔가 액션하기 전에 뭔가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탁탁 먼저 선행하는 것들, 알아보는 것들 하기. 그러면 신경 감각이 딱 그것을 알아보고 맛이 요만큼 되네? 그러고서 이렇게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느낀 것을 분리하는 것은 뭐가 하느냐? 예. 금기가 하는 거예요. 금기. 냄새가 맛을 분리를 해줘요. 냄새를 맡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금기와 목기가 가장 세게 상징하는 사람들이 맛이 까다로울까요? 안 까다로울까요? 맛을 느끼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호불호가 되게 강합니다. 예. 그래서 미식가들이 많아요.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예, 맛은 되게 따져요. 예. 저를 비롯해서. 예. 그러시죠.
선생님. 예, 그러시죠. 예. 찔린 얼굴로 이렇게 보셔요. 예. 그래서 조금 먹더라도 예, 맛을 괜찮게 먹어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느끼는 감흥도가 남들에 비해서 세니까 그 스트레스 요인이 더 세다는 거죠. 근데 야, 나는 아무거나 잘 먹어. 이런 분 있죠? 예.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예? 뭐 안 가려. 이런 분들은 뭐예요? 감각이 죽은 거죠. 예. 예, 뻔한 거 아니야? 예.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예? 예. 웃는 분들 다 보여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깨, 뭐, 목 뒤, 팔꿈치, 이 팔꿈치가 저리저리하고 뭐 땡기고 여기가 팔꿈치가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손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심장벌렁증, 심장 두근거림이 많아요. 그래서 손목 안 좋은 사람들, 손목,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손목이 안 좋네. 손목이 조금 이상이 있네. 또는 손목에 통증이 있네.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혹시 평소에 심장 벌렁거림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제가 손목도 아프지만, 뭐 한다고 그래요? 심장 두근거림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예, 거기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왜 물어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 확인이 돼요. 예. 진짜 무리를 해서 손목이 아픈 건지 내가 많이 사용해서 반대로 뭐예요? 원래 아픈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도 중요하죠.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이 하느냐. 자, 심장이 약한데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해. 그러면 금방 나가겠죠. 근데 심장이 약한데 손목 쓰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천천히 나가겠죠. 그냥 그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그 강도, 에너지의 균형이나 그 다음에 밸런스나 아니면 지구력을 오랫동안 버티게 할 수 있는 것은 균형이란 말이에요. 보완하는 균형. 그게 음식 조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를 음식 조절하면 낫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말하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낫는 건 자기 몸이 낫는 거고 자연적으로 원래 지탱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몸이니까 뭐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 예? 깨끗한 환경. 환경을 조성해야 빨리 낫지. 환경이 더러우면 빨리 안 낫잖아요. 안 좋으면. 그쵸? 감기 들린 사람한테 계속 찬바람 쏘이면 나아요, 잘? 안 나오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감기 들린 사람한테는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줘야 빨리 낫죠? 그게 바로 음식 조절의 핵심이에요. 음식이 무엇을 낫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낫게 하는 능력은 뭐가 있다? 몸이 하는 거야, 몸이. 자기 몸. 예?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 예? 뭘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그게 뭘 낫기는. 예? 그거는 그거로 인해서 힘을 받아서 내 몸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게 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자, 여기서 여담 한마디. 자, 그러면 이렇게 몸에 장부별로 이런 증상, 반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동의수세본을 쓰신 이재마 선생은 어떻게 이걸 조명을 했냐면 바라봤냐면 안에가 뜨겁냐 바깥에가 차갑냐 또는 바깥에가 차갑냐 안에가 뜨겁냐로 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 해서 양. 자, 양양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양음 할 때가 있고 양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가지 경우 쓰죠. 그때마다 증상이 다른데 그 증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 증상에 따른 분류로 고치기가 쉽더라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다? 이재마 선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마 선생님이 원래 학자긴 학자인데 어떤 학자냐면 역학자예요. 역학자.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주역이라고 하는 역학을 통달하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학을 하는 사람이 의사였어요. 다. 안 믿으시네. 표정들이 좀 어두워. 예. 원래 그래요.
예. 저 책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관점을 받냐면 이렇게 부분별로 증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증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정,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이라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닌데? 그냥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왜? 깨끗한 환경이라서 머리가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명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는 건 우리고, 지금. 예? 자, 그래서 음과 음이다. 자, 그러면, 안에가 뜨겁고, 안에가 차갑고, 바깥에가 차가운 증상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가 차갑고, 바깥에가 차가운 증상이 뭡니까? 응? 바깥에가 차가운 걸 어떻게 느껴요? 식은땀 줄줄 흐르고 오돌오돌 떨면 추운 거지. 차가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안에가 차가운 걸 어떻게 알아요? 설사를 쭉쭉 하고 배가 차고 쎄하고 그러면 안에 차고 그러면 오돌오돌 추우면서 식은땀 잘잘 흘리면서 설사를 쭉쭉 한다. 그러면 양쪽의 음이 발동한 거죠. 그러면 그걸 소음병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자, 바깥에도 안에도 한 증상 있죠? 그거 어떻게 해요? 예? 바깥에 열이 벌벌 끓어. 예? 막 후끈후끈 끓어. 그런데 토해. 토사광란이 일어나서 막 토해. 위로 막 열이 뻗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에도 바깥에도 그리고 그걸 무슨 병? 태양병이 걸렸다. 그러면 태양인이라고 하는 분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바깥에 열을 내면서 뭐 하는 사람? 토하는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해요? 트름하는 사람. 예? 그냥 수시때처럼 음식물하고 상관도 없이 하면서 계속 트림하는 분들 있죠? 안에가 뜨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깥에가 뜨겁고 안에가 차가운 경우도 있죠. 바깥에 열이 펄펄 끓면서 설사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토하면서 안에가 추운 사람.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태양, 소양, 소음, 소양병들은 그 네 가지 그 열증, 그러니까 반응에 따른 열의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리한 것이지 그게 체질 구분을 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상체질법이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사상체질봅니다 막 난리 나죠.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네,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의사, 경희대에서 어떤 한의사가 써놓은 책을 2권인가 이렇게 보려고 이제 샀는데 요즘엔 한의사들이 역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서점에서 느꼈어요. 예전에는 무시했어요. 개무시. 그냥 무시도 아니고 뭐 해주시? 예. 아니 원료가 거기서 나타났는데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뭐가 깨달았냐면 진단력이 한의학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방에서 쓰는 뭐 진단 기구를 썼다가 그거를 양방에서 난리를 치니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회귀하느냐? 원래 썼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 현재 증상을 확인하는 것은 망진법이라고 해서 이런 신체 구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망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냄새 이런 걸 보는 게 현재의 상태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원래의 상태를 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 생년월일시를 보는 체질이라고 하는 원래 태어난 그 상태. 요 두 가지만 해도 MRI보다 더 정확해요. 원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방에서 나오는 기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현재만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죠. 원인, 과정, 결과예요. 그럼 결과 중심적으로 하면 3등분을 해도 30%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현상을 알아내고 하는 방법은 이미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뭐 인터넷에 막 정보가 너무 많아. 뭐 이거 할 땐 이렇게 드세요. 저거 할 땐 저렇게 하세요. 막 난리 났어요. 책도 많아.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습관병을 고치는 거예요. 습관병. 습관을 고치는 쪽. 근데 안 나온 게 뭐 있어요?
원인. 예. 원래의 기준이 되는 원인을 보는 것이 미흡했던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참 재미난 거는 이 원인을 보는 학문이 이 학문인데 이걸 다 뭐로 봤냐면 너무 신체 흐름, 뭐 흐름 보니까 이 학문으로 결국엔 그것도 현상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을 만들더라. 그래서 운명만 보는 거예요. 왜 운명이 생겨요? 예? 왜 내가 승질내요? 원인이 있으니까 승질내죠.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은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승질냈다만 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너 저기 누구랑 싸울 거야 이렇게만 보는 거죠. 왜 싸우는지 물어보고 말해달라고 하면 대답 못해요. 근데 이래 해서 저래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당신이 싸울 수 있으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학문은 뭐를 보는 거다?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본다? 과정.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수십 년을 다 겪어왔어요. 아팠기 때문에. 머리도 아파봤고, 배도 아파봤고, 허리도 아파봤고, 다리도 아파봤고, 다 아파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통증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통증이라는 걸 알아요. 부위만 다를 뿐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체질학의 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몸의 형태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돼요. 이게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조와 장부가 연결이 돼 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자, 넘어가서요. 자, 요 안에 있는 건 좀 제가 지울게요. 자, 음양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간, 담, 심소장, 비장, 위장, 폐, 대장, 신장, 방광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급반에서 빨리 깨달아야 될 거예요. 빨리 이해해야 될 거예요. 자, 간과 담 사이에는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자, 객체간, 즉 목기라고 물려져 있거나 화기라고 물려져 있거나 토기라고 물려져 있거나 금기라고 물려져 있는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물려져 있는 것들은 물려져 있는 것들은 뭐가 흐르냐면 물질이 흘러요. 물질. 물질. 물질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목화 요 사이에는 뭐가 흐를까요? 우리가 말하면 류, 전류 할 때 류. 즉, 신호라는 개념. 류, 전류 같은 것이 흘러요. 파장, 뭐 이런 게 흘러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아니 어떻게 저게 몸에서 나타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몸에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몸에서 전기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응? 측정해봤어요? 건전지 입에다 대보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통하는 걸 느껴? 와, 이거 대단히 과학적이신데? 예. 자, 실제로 몸에는 약한 볼테이지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고, 그 전류의 차이가 약간 센 사람도 있고, 약간 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요 개념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기 초등학교 때 보면 과학 실험을 해요. 전기 실험. 그러면 요렇게 물통에다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소금물이나 뭐 이렇게 전해질을 딱 이렇게 담가요. 그 다음에 불이판하고 아연판을 하나 딱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해요? 전구를 매달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구가 띵 하고 켜져요. 이거 해보신 분? 거의 대부분 해봤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요 물에 담겨 있다라는 것은 요 목기로 묶어져 있는 것처럼 객체로 묶어져 있는 거와 똑같은 거고요. 이 바깥에는 공기 중이잖아요. 외부잖아요.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 플러스과 마이너스 극에서 객체 안에서는 뭐가 흐르냐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흘러요? 전자가 흘러요. 이해되세요?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전자가 왜 흐르는지? 이건 초등학교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자가 흘러요. 어떤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뭐가 흘러요? 전자가 흘러요. 근데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죠? 똑같이 극이.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에? 이해되세요? 자, 전자는 어떻게 흐른다? 객체 안에서 음에서 양으로.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고 밝힌 바예요. 맞죠? 예. 이것까지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인터넷에 그 보면 이렇게 쳐보면은 이게 다 나와요. 이 원리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원리가 몸에도 적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요. 한 가지 더 설명. 뭐냐? 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배터리 이렇게 연결해요. 직렬로. 예. 꼭지가 달린 쪽은 뭐예요? 예, 플러스고. 자, 아닌 쪽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해야 전류 흐르죠? 이건 알죠? 이렇게 반대로 끼워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줄 세워서 끼우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망간 건전지, 알카리온 건전지든 뭐든 간에 이 안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요. 안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야? 뭐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물질이 흐른다는 의미고 그 다음 단계 다른 배터리로 갈 때는 뭐예요? 플러스에서 뭐가 흘러요?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구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빗대어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같은 객체 안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즉 뭐가 흐르는 거예요? 물질이 흐르는 개념. 전자가 흐르는 것처럼 물질이 흐르는데 요 사이 담에서 신장 사이에서는 뭐가 흐른다? 신호인 류, 전류가 흐르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야, 이거 참 힘들다 설명하기. 예.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전체로 구조를 보면 이게 기본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머릿속에. 아, 그러면 간담 사이는 뭐가 흐른다? 물질이 흐르고. 담과 심장 사이는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게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 개념이. 그래야 고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간담 사이에 물질이 뭐가 흘러요? 어떤 게 흘러요? 어떤 물질이 흘러요? 간에서 담으로 주는 물질이 뭐예요? 담즙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흘러요. 소화액이 가죠? 맞아요? 네. 예. 내 몸속을 본 적이 없으니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 사이에는 뭐가 흘러요? 물질인 혈액이 흘러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소화기계 비장과 위장 사이에서는 뭐가 통과되는 거예요? 예? 음식물. 예? 자, 그 다음에 폐에서 대장 사이에는 뭐가 흘러요? 산소 흘러요, 산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요. 신장과 방광 사이에는 뭐가 흘러요? 예? 체액, 즉 오줌 이런 게 흐르죠? 체액이. 예, 흐르죠? 예. 요게 흐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쭉 흐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요 신호체계. 자, 보세요. 담이라는 것은 뭐를 하냐면 요 목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 목 뒤에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추우면 어디부터 오싹해요? 이거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쵸? 자, 대표적으로 뭐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분들 소변 보시고 나면 어디부터 털어요? 예? 어깨부터 털죠. 예.
그게 뭐냐면 온도 조절하느냐고 터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온도 조절하는 거예요. 소변을 놓던 소변을 안 놓던 어깨를 뭐 어디서 오싹해가지고 어우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야? 몸에서 뭐한 반응을 한 거예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자 차가우면 심장한테 뭐라고 신호를 해요? 내가 몸이 춥다라고 느끼면 심장이 뭐 하라는 거예요? 심장 보고 빨리 뛰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빨리 뛰어라고 전기를 더 줘요. 빨리 뛰게. 그리고 반대로 몸이 뜨거워요. 그러면 이 담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천히 뛰어라 하고 이렇게 신호를 줘요. 근데 요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온도 조절이 안 돼서 극하게 춥거나 극하게 덥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갱년기 증상 중에 열이 뻗쳤다, 추워졌다, 뻗쳤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시는 분들 있죠? 뭐가 망가진 거예요? 담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쓸개 빠진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러죠? 이게 담이 쓸개잖아. 그죠? 쓸개. 쓸개 빠진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네.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은 없죠? 아유, 쓸개 빠진 놈.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이래 붙었다 저래 붙었다 하는 게 쓸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담이 약한 사람이 뭐가 안 되겠어요? 환경 적응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담대하다. 담력이 좋네. 그게 담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양한 목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강한 거예요? 담력이 세고 환경을 개척하는 힘이 강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강하고 환경을 이기는 힘이 강해요. 그게 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겁이 많은 거예요. 겁 아세요? 겁? 네. 저 양한 목기가 약하면요 번지 점프 절대 못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 중국에 되게 유명한 절벽 같은 데 이렇게 저기 다리를 투명하게 해놔가지고 거기를 통과시키는데 멀쩡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주저앉아가지고 막 겨워서 막 하는 사람 있죠?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개도 그거 못 가요. 개도 담력이 약한 개가 있거든요. 담이 약한 개. 예. 그러면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엉덩이 막 그냥 붙이고 막 난리가 나죠? 예.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담이 강해서 그런데 막 공중에 막 줄타기 하고 그런데 잘 다닌다고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담이 강해서 그런 높은데 꼭대기 막 이런데 넓은데 이런데 올라가가지고 잘 하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뭐냐면 좁은데 못 들어가요. 폐소공포증 있어요. 폐소공포증.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그 좁은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좁은 공간 들어가면 숨부터 가빠져. 숨부터 가빠져. 그런 사람들이 담이 너무 센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담과 소장 사이에 온도 조절이 안 돼서 극렬하게 춥거나 극렬하게 덥거나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치료하는 방법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약하거나 강한 사람에 따라서 음식 조절을 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병들 있죠. 고질병들 잘 안 고쳐지는 것들. 그런 게 하루 이틀에 떡하니 생깁니까? 예? 1, 2년 사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기본 뭐 5년, 10년씩 본인의 뭐 반복된 어떠한 습관이나 반복된 행태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조금 본인이 관리만 하면요. 그 나쁘게 지냈던 10년, 20년 나쁘게 지낸 것도요. 얼마 안 걸리고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더 빠르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몸이 망가졌더라도 잘 관리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고쳐질 수 있어요. 그걸 옛 선조들이 알았죠. 그래서 얼마면 고쳐진다고 했어요? 며칠이면? 100일. 그래서 100일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약 먹어라.
100일 동안 뭐 탕제 먹어라. 100일 동안 뭐 몸가짐을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숫자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100일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과학적 원리가 있어요. 몸의 세포가 바뀌는 게 28일 주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지나야 28일 플러스 28일 플러스 28일 하면 약 100일 가까이 되죠. 30일 다니니까. 그러면 그쯤 돼야 새로운 몸의 형태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100일이라는 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전에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벗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존재했던 것이 여러분들한테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거는 그대로 그걸 뭘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원래 하던 식단하고 전혀 다른 식단을 하게 되면 얼굴 모양, 신체 변화가 극렬하게 나타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완전히 또 바뀌는 것이고 그게 고착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얼굴 이쁘게 하고 싶다, 피부 좋게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날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음식 잘 조절해서 드시면 돼요. 돈 쓰지 마시고. 돈 많이 써서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을 관리를 해서 내 모양을 만들어야지 그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을 보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음에서 심장으로는 무슨 신호를 하느냐면 온도에 조절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온도 조절의 신호. 온도 조절을 해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보고 빨리 뛰어라 늦게 뛰어라를 통해서 혈액이 빨리 도느냐 늦게 도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약 30분 정도 더 강의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2시간 단위로 흐르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아프시죠? 전 다리가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자, 혈액이 심장에서 소장으로 혈액이 간다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 있나요? 자, 심장이 펌핑을 해서 소장으로 뭐를 보내줘야 돼요? 혈액을 보내줘야만 거기서 영양분이 빠지면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본 생체학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혈액이 가지 않아요. 또는 혈액에 이물질이 많아요. 그러면 뽑아지지 않죠. 그러면 아예 혈액이 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착화되고 여기 딱딱하게 고착되고. 자, 배가 부들부들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배가 안에 이렇게 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딱딱하면 안 돼요. 힘을 주지 않았을 때는 정말 쑥쑥 들어갈 정도로 배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건 정체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게 엔진이, 차량으로 말하면 엔진이 부실하다는 얘기고, 엔진이 부실하면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배는 부드러워하고 여기 가슴, 왜 갈비뼈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거는 이렇게 막 만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막을 쳐놓은 거예요. 자, 머리도 보세요. 여러분들 세수할 때 여기 막 만지죠? 여기 부들부들하니까 막 만지죠? 근데 여기는 딱딱하게 해놨죠. 왜? 여기는 보호해야 되니까. 두개골은 되게 딱딱하게 해놓고 여기는 부들부들해요. 똑같아요. 여기는 딱딱하게 해놓고 배는 부들부들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대로 몸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머리 위 꼭대기에 뭐 예를 들어서 뾰루지나 여기에 막 이렇게 붉은 반점이나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이 가슴에도 그렇게 생겨요. 가슴이나 등이. 이해되세요? 머리에 붉은 반점이나 이런 거 막 생기고 여기 열이 폭발하는 사람들은 가슴과 등에도 똑같아요. 이게 연결이 그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얼굴에 트러블 생기고 얼굴에 뭐가 뾰루지가 나고 얼굴이 찌글찌글하고 주름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복부가 부들부들하지 않고 복부가 정확하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마사지만 그냥 기가 막히게 해도 얼굴 피부 좋아져요. 번들번들하게.
개기름 쫙쫙 흐르게. 근데 여기가 정체돼 있으니까 푸석푸석해지고, 예, 뭐가 나고, 예, 이러는 거예요. 예. 복부 부위만들. 예, 그래서 복부를 막 저기 이렇게 자극을 해서 뭐 겉에 문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푹푹 찌르러서 이렇게 회집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배가 뜨끈해지면서 이게 돌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복부 마사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내 배가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예. 피부 상태 안 좋은 사람들 특히나, 예. 또 주름이 상대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많다 하는 사람 특히나, 이런 분들은 복부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복부가 정체가 일어나면 안 돼요. 자, 배둘렘이라고 그러죠? 이 뱃살이 좀, 예, 많은 분들, 예.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체죠, 정체. 예. 그러니까 배가 따뜻하지 않으면, 예, 배의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장이 잘 움직여야 되고 장에서 열이 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정체되지 않도록 거기 안에를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헤집어 놔야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 놔야죠. 예, 그거를 좀 하시라는 거고. 배만 그렇게 해놔도요,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요. 몸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 소장에서 비장으로 그러면 뭐를 하느냐면 검사를 해요. 뭐를 검사하냐면 세균 검사를 해요. 세균 검사. 예. 소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뭐를 뽑았어요? 음식물의 에너지를 다 뽑았죠. 음식물 소화하기 위해서 삼투압을 통해서 쭉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물이 불합리한지 합리적인지 몸에 적당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뭐에서? 비장에서. 비장에서 뭐를 확인하냐면 이게 세균이 들어와 있다? 아니면 좀 비정상적 단백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바로 반응을 해요. 바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과다하게 들어올 경우에 설사라는 것을 통해서 쭉 내려보내고, 안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딱 차단을 해서 그냥 오바이트를 시켜버려요. 분리를 해요. 두 가지로. 탁. 그래서 그 비장이 약하면 약할수록 뭐를 많이 할까요? 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멀미를 하게 되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차를 타게 되면 차가 계속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그 바깥쪽, 내 몸 바깥쪽으로 방어 자세를 해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혈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안쪽에 혈액이 모자라지죠. 그러니까 체내의 혈액보다는 체외 쪽, 그러니까 팔다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돼요. 왜? 다리 지탱해야 되고 뭔가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가 차가워질까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지죠. 그러면서 뭐가 온다? 멀미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배를 따뜻하게 하면 멀미가 안 오겠죠. 네? 그래서 이 비장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위가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거 보면은 바로 그냥 윽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 사이에서 왜 음식물이 흐른다라고 했냐면 비장에서 컨펌을 해야 위에 담겨있는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위는 음식물을 담아놓는 곳이지 음식물을 연동을 해가지고 밑으로 빼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저장해서 녹이는 곳이에요. 용광로 같은 거죠. 빼내는 것은 밑에 12지장부터 밑에 장기들이 연동 운동을 해야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수대에 물을 잔뜩 담아놨는데 그 개수대 물 빠져나가는데 뭐를 막아놔요? 예? 뚜껑을 하나 딱 막아놓죠. 그럼 물이 차 있죠. 차 있다가 이게 다 썼으니까 더러운 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꼭지를 빼면 물이 빠져나가죠. 그 꼭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비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지가 열어주면 내려가는 거고 꼭지가 안 열어주면 못 내려가는 거고, 열어줬다 해도 찌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예, 못 내려가는 거고, 그럴 때 오바이트 나눈 거고. 예. 자, 나 평상시에 좀 많이 토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예, 토한 거 좀 많다.
토해본 적 많은 분. 울렁울렁. 식물은 좀 다른 거고. 식물은 이제 담즙이 많은 형태고. 예. 그런 분들은 토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저게 약화된 거예요. 예. 약화돼서 감인 반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장과 폐에서는 뭐를 하라고 신호를 줄까요? 예. 자, 호흡의 속도를 조절해요. 호흡의 속도. 자, 위장이 비면 호흡이 천천히 됩니다. 근데 위장이 꽉 차면 호흡이 가빠져요. 자, 배부르면 호흡이 헐떡거려요. 배부르면 그냥 호흡이 천천히 돼요. 아니, 숨 차지 않아요? 씩씩거려요. 배부르면 하면서. 근데 배가 비어 있으면 호흡이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찼느냐 안 찼느냐는 호흡의 속도가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먹은 거 없는데 호흡이 빨라.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먹은 거 없는데 호흡이 빠르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폐 기능이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할 때 쇳소리 나는 사람들 씩씩. 예? 그럼 폐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먹은 거 없는데 호흡이 빨라져요? 폐가 원래 장부 중에 엄청 큰 장부예요. 그래서 폐는 5분의, 그러니까 한 2분의 1만 살아있어도요, 못 느껴요, 사람이. 이게 기능이 이게 장애가 있는지 뭐한지 못 느낍니다. 그런데 호흡이 가빠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능이 뭐 해졌다는 거예요? 약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폐에서 대장은 왜 산소가 들어가요? 당연하죠. 허파과리를 통해서 혈액으로 뭐를 얹어줘요? 산소라는 걸 얹어줍니다. 그러면 왜 대장에서 역할을 하느냐? 자, 대장에요. 음식물이 딱 들어오면 녹아서 소장까지 다 분해된 다음에 어떤 형태 물질 중에 제일 말단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그때가 H2라고 하는 수소 단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 뭐가 올라와요? H나 H2라는 게 올라와요. 그러면 왜? 네? 혈액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O2. 그쵸? 이게 합세를 하면 뭐가 돼요? H2O라고 하는 물이 돼요. 그래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을 대장에서. 그래서 폐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만 뭐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다? 체액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물을 먹은 게 아니면 음식을 먹어서 체액이 그냥 배설이 돼버리지 이게 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물을 많이 먹는데 왜 건조하지? 이건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물을 많이 먹고 뭐 기타 등등 좋은 거 많이 먹는데 왜 내 몸이 건조하지? 그러면 폐 기능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자, 대장에서 신장으로 뭐가 흘러요? 예? 대장에서 신장. 대장에서 아까 수분을 빼서 분리를 해가지고 찌꺼기, 즉 물 중에 찌꺼기는 어디로? 신장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줌이 흘러서 신장에서 하면 방광으로 나가고 여기서 분리 작업을 하죠. 그래서 체액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 그러면 체액이라는 것이 잘못 썼네. 수분이죠. 체액 또는 수분이 신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요. 순수한 거는 혈액에 얹어주고 남겨주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요산이라고 하는 산도가 높은 요산은 뭐예요? 방광으로 보내서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핵심입니다. 자, 요 대장이 계속 체액을 흡수해서 이 몸을 알칼리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내보내요? 산성화된 요산을 내보내요. 요산을 통해서 내보내요. 산도를. 그러면 이 신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오줌이 배설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뭐가 안 움직인다? 간이 안 움직여요. 간이 안 움직여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잘 때 소변 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간이 안 움직인다. 특히나 현대인은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럼 해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변을 안 놓잖아요? 그럼 해독을 시켜, 안 시켜? 안 시켜요. 안 시킨다. 그러면 간도 문제가 생기고 방광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자분들 방광염 걸리는 분들, 방광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이 문제가 생겨서 다크서클 쭉 내려오는 분들, 그 다음에 눈 주변이 어두컴컴하게 되는 분들 대부분 뭐를 참은 거예요? 소변을 과도하게 참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잠자다가 귀찮다고 소변 안 놓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머리맡에 뭐를 놔요? 요강을 놨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즉시 배설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자리끼라고 물을 놔놨어요. 그래서 나간 만큼 뭐예요? 보충해라. 그래서 물 먹고, 예? 소변 놓고 물 먹고, 이거를 머리맡에 딱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건강의 비결 중에 특히 다크서클 많고, 예? 그 다음에 심방광, 즉 방광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쪽에 그러니까 소변이 불편한 분들은 머리에다가 뭐를 놓고 자라? 예. 요강을 놓고 자던 아니면 바로바로 다니던,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물을 뺀 만큼 먹어라. 뺀 만큼 먹어라. 빼고 안 먹어요. 빼고 안 먹고 그냥 자요. 예? 자,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게 있고, 나간 게 있으면 들어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뺀 만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냥 소변 마르면 갔다가 목 마르면 또 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는 둔감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보장하건대 3달만 그렇게 하시면 피부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그걸 보장해요. 피부 상태 좋아집니다. 예. 제대로 안 했겠지. 안 좋아진 사람은 제대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순환하는 체계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기존의 의학자나 이걸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부분적 설명을 해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옛날 선조들은 이게 극의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 초급반에 배웠지만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수극화, 금극목 이렇게 하는 통제와 어떠한 관리의 개념의 에너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담이 뭐를 지배한다? 소화력을 지배한다. 그쵸? 혈액의 상태가 뭐를 지배한다? 네? 폐대장의 상태를 지배한다. 왜? 그걸로 흐르니까. 그게 원인이니까. 그 다음에 소화하는 힘이 뭐를 지배한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제가 다 설명하고. 그러면 이 배설이 뭐와 굉장히 밀접하다? 혈액과. 그럼 배설이 안 되는 사람은 뭐가 탁할 가능성이 높다? 예, 혈액이 탁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간담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되세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뭐가 안 좋은 경우예요? 혈액이 안 도는 경향이에요.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소화력이 이상한 사람들은 심방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심방광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돼 있으니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을 신체적으로 구조화로 분리를 해놨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빛과 열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체액이 제일 많은 때가 아기 때예요. 80% 가까이 됩니다. 80%. 딱 태어나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빛과 열 그런 것을 다 세팅이 돼요.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목기가 강한 때에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기가 강한 때, 어떤 사람은 토기가 강한 때, 어떤 사람은 금기가 강한 때, 어떤 사람은 수기가 강한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강한 에너지 때문에 상대적인 다른 장부를 치는 거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음식으로 하는 치료하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음식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국이나 뭐 미국이든 요즘에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뭐 통계학 빅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기, 몇 월생, 요즘 이제 왕왕 나오는데, 뭐 1월생이 어디가 약하더라, 2월생이 어디가 약하더라, 그게 그 뭐 장부가 뭐 봄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약하더라 이 말을요, 꼭 저기 무슨 저기 그 뭐 발표를 하는 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데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발표해요. 병원에서. 미국, 그 영국 이런 유명한 병원에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신장이 약한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심장이 약한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간이 약한 경우가 많더라. 네?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폐가 약한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예. 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조상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걸 책에 다 써놨고, 5,000년부터 다 검사했어요. 근데 통계학의 개념은 가장 핵심은 데이터량이에요. 검증된 데이터량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정확도를 판가름합니다. 근데 5,000년을 검증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뭐 몇십 년도 안 된, 몇백 년도 안 된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했다가 요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대입해서 이것을 조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 구조, 신체 장부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십시오.